12월 16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알지 모르지만은 지난 12월 9일로 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집안 싸움으로 임시국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5개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의논이라도 한 것은 1개 상임위원회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열리지 않거나 열자 말자 그냥 형식적으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는 그냥 종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요. 국회의원 월급은 받고 있으니까 싸움은 집안일이지만은 월급을 받는 것은 공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안에서요. 자식하고 싸우거나 부부간에 싸우거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월급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오늘 집안 싸움 했으니까 일하기 싫다. 이러면 회사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그냥 집에 가서 평생 싸움이나 해라 하고 잘라버릴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고요. 결국 노리는 부분은 그냥 뭐 지금 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우리가 볼 때 좀 못마땅한데 의논도 하기 싫다. 그냥 뭉개자. 그래서 한 며칠 뭉개면 이제 올해 끝나고 올해도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뭐 임시국회를 연다 어쩐다 해봤자 총선 공천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 뭐 신당이 만들어지니 어쩌니 하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게 뻔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이번 국회 이 회기의 마감과 더불어서 내년 5월 말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노동관계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경제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대테러 방지 법안 등 이 3개를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요구도 했고 어제는 현기한 정무수석이 직접 방문해서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려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뭐 청와대가 요구하는 3개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사태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면서 선거구도 획정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까? 뭐 지금도 있고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존속하는 선거구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통합되거나 새로 신설돼야 되는 선거구에 또는 없어져야 될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또 확정되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신인들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의 정치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요. 이 자기들을 밥그릇하고 관계되는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해서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나오고 있고 국민들 밥그릇이나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놔두겠다고 합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냐? 그건 국회의원들만 생각입니다. 저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되어버려가지고 아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는 국민들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대다수다라는 걸 정의화 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너들끼리만의 비상사태지 우리들은 전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동관계법안 이번에 안 되면, 뭐 경제활성화법안 이번에 안 되면 박근혜 정권 임기 내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당 국회의원도 알고 야당 국회의원도 다 압니다. 국민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9대 국회가 끝나버리고 나면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판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여당이 대성을 해서 200석 이상이 넘으면 유언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친박 친이들 일부가 설치고 있습니다. 자, 개헌 국면과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튼 원치 않든 레임덕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한 개혁들, 뭐 4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교육, 노동, 금융, 이 4대 개혁을 법제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골든타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4대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 골든타임이라고 언론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도하더니만 이제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라든지 뭐 주요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더만은 이제서 국회의장한테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직권 상정을 해라고 압박하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수 언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이래 김한길 전화를 해서, 자, 이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가출하고 밥도 안 하고 그냥 이불 덮어 쓰고 들어 누웠는데, 거기에 이웃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같이 일 좀 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불난집에 가서 부채질한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야당 대표와 야당의 또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마다요, 저거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TV 앞에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내가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들이받고 왔다. 내가 뭐 박근혜 앞에 간다고 기한 죽는다. 그런 일만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요, 뭐 미국의 오바마가 공화당 강성 의원들을 불러가 골프도 치고 호텔에서 밥도 먹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정치 분위기가 되면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정년의 친노 의원들하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좀 쳤다, 내지 호텔에서 밥을 따로 먹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요. 아마 장 외에 있는 친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밥을 먹고 골프를 친 의원들을 향해서 너 집에 가라고 아주 씹어댈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꼬드겨서 야당을 분열시킨다고 야당의 대변인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감히 그렇게 밥을 먹고 다닌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들어오라면 들어오라고 해서 기분 나쁘다. 만약에 나가서 호텔에서 밥 먹었다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풍토가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 이루어지는 정치 수반과 반대 정당의 대표와 의원들과의 대화, 만남,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 정의화 의장요, 사실 이분은 어쨌든 지난 국회의장 선거에서 청와대나 친박 진영에서 미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제끼고 국회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몫인데 새누리당의 의원들 160여 명이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많이 받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 후보 둘 나왔는데. 그런데 청와대나 진박은 황우여 전 대표가 되기를 바랬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의화 의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여권은 친박이 구심점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은 집권 초반부터 왜 당에 대한 통제나 장악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 그리고 본인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치들을 하지 않고 딴 데 신경을 쓰다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던 높은 분을 한번 만나서요. 이런 식으로 정당 운영이나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은 뭐 남일 이야기 하듯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고 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차례차례 벌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뒤늦게서 대통령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 같은 그런 희한한 사태도 생기고 유승민 사태도 생기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대비를 못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좌우한 정의화 의장은 청와대가 자신을 처음부터 밀지 않았고 원치 않았다. 뭐 이분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분이었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자마자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특조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청와대나 여당을 애를 미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또 뭐 개헌을 뭐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도 보였고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분노한 이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보였던 태도들 다 알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의원들과 관련되는 선거구 관련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노동관계법, 노동계획의 핵심이 되는 5개 법안,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대테러 방지법 이런 법안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태까지 정의화 의장이나 그 이전에 직권 상정이 없었습니까? DJ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직권 상정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직권 상정이 더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국회에서 맨날 몸싸움하고 이럴 때 보면 직권 상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 직권 상정합니다 하면 야당은 날치기 한다 그러고 여당은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죠. 자, 국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장이 폼 잡기 위해서 직권 상정 안 한다니까. 국회가 그때보다 더 잘 돌아갑니까? 더 안 돌아갑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수당이 통과시키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면 되겠지만은 합의를 하는 그것도 한마디로 정치의식이 깨어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합의라는 것이 가능하지. 합리적이지 않은 한쪽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소수라도요. 무조건 반대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대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180석 이상이 돼야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도 안 한다고 어쩐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통과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160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간을 끈 법안, 국회 선진화법도 무조건 180석 이상이
돼야 뭘 마음대로 통과시킨다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린다는 거지. 의장이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의원 다 참가해서 과반수 이상 표 던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합의의 정신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직권상정했던 의장들은 전부 국가 비상사태라서 직권상정했습니까?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옛날에는 법대로 안 했더라도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해서 국민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달라들고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상권 분립을 위협하고 세월호 특조위 법안을 저렇게 통과시키도록 만들었습니까? 저는 세월호 특조위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가 났다고 봅니다. 가해자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온 경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에 임박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법안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경제에 있어서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거는 해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쓰나미를 맞는다면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부분보다 또 국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보다 더 위험한 비상사태가 있습니까? 국민들은요, 선거구 획정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선거구 획정이 안 돼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서 내년 총선을 못 치를 지경까지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과 국회의원들 생각과 이 국민들 일반 대중의 생각이 이렇게 갭이 큰 겁니다. 진짜 너들만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비상사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